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거나 우편을 받으면 혹시나 구속을 당하진 않을지 처벌받게 되는 건 아닐지 매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 송치 연락을 받으면 당장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해서 죄가 인정되면 검사한테 넘기는데 이것을 송치,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한테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찰이 송치했다는 말은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소인은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검사한테 처벌을 위해서 사건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고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은 중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이 송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도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검찰에서도 역시 혐의가 있다고 봐서 법원에 넘기는, 기소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또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은 거의 98%라고 합니다. 따라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로 처벌받고 구속되나 전과 생기나 하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송치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시간이 없다,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는 결론일 뿐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검사님의 결정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 역시도 경찰처럼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기소하면 그때는 재판을 받는 거지만, 검사님이 보기에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소를 하더라도 약식 처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검사가 보기에 사건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사는 경찰에게 사건을 더 수사하라고 보완 수사 요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연락을 받았다면 피의자로서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즉 검사님 선에서 가급적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검사님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 송치 연락을 받았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시간이 없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검찰 송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왜 시간이 없다는 건지는 형사 절차를 간단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촬영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적어도 한 번은 기본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검사님은 대부분은 불러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님에게 넘기기 바쁘고, 검사님은 사건을 받으면 언제 처리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때는 경찰에서 문자를 보내주고, 검사님이 배정되면 또 문자를 보내주지만 이것들은 다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후 통보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찰 송치가 됐네? 근데 나 경찰에서 이런 거 억울했어, 경찰관이 말 못하게 해서 나 이런 말 이제 검사님한테 가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송치 연락을 지금 받았지만 검사한테 연락을 하면 검사는 저 이미 지난주에 처리했는데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경찰 단계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이 있거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일은 내가 하든 변호사가 하든 당장 검사실에 연락해서 저희 제출할 자료가 있고 할 말이 있으니 검사님 사건 처리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즉 사건을 홀드시키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절차는 모르는 변호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지금 막 검찰에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는 반성문 탄원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뢰인한테 반성문 탄원서 써오라고 해서 검사 배정 문자 받자마자 검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검사가 지난주에 법원에 넘겼는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 아니 검사가 지금 배정됐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처리했지? 이 절차를 뒤늦게 알고 나서는 의뢰인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냐, 검사님이 죄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 끊어버려서 자료 못 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런 세부적인 절차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챙기는데 변호사도 이런 절차를 모르는데
절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이 알 리는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한다 한들 제출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장 안 가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송치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시간이 없네? 큰일 났다.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장에 대한 등사 신청이 새롭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장을 볼 수 있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보겠다고 등사 신청을 하면 검사님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을 복사해서 줍니다. 그러나 경찰은 검사님처럼 다 해주기도 하고 그냥 한 줄만 잘라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찰 단계에서 고소장을 받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보지 못한 다른 부분을 검찰에서는 등사해 줄 수도 있으니 검찰 단계에서 이게 필요한지 여부를 변호사랑 꼭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속한 의견 개진입니다. 송치를 받은 검사님은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할지 아니면 경찰한테 다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경찰한테 보완을 시키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지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보다 많은 옵션을 주기 위해서는 송치가 되자마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나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송치 문자를 받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당장 검사실에 전화해서 사건을 처리하지 말고 보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소장이 등사가 다시 필요하다면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경찰 조사에서 받은 내용, 즉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시 검토하고 검찰에서 새롭게 주장할 부분이 있는지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단계에서 꼭 하면 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담당 변호사가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와의 통화를 통해 내가 경찰 단계에서 파악한 쟁점이 검사도 생각하고 있는 쟁점과 일치하는지 이걸 통해서 최종적인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송치 문자를 받았다, 시간 없다, 큰일 났다, 당장 뭔가를 해야 되네,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변호사랑 상담해서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잘 상의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